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액은 150억 달러, 우리 돈 17조 8,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네요. 마음이 좋진 않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5천여 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아직 수십 명이 실종된 상태여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바논 정부는 피해액이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7조 8,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폭발 원인과 관련해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대규모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폭발 참사를 조사한 뒤 5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노동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학물질에 불이 붙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일단 폭발이 특정 세력이 공격이 아니라 사고로 비롯됐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폭발이 발생한 항구 창고에는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4년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 베이루트 내 안전 조치 없이 저장돼 있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중동 언론들은 인화성 물질이 대량으로 시내와 가까운 항구의 창고에 보관됐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기득권의 구조적인 부패가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정부의 진상 규명이 부패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이스라엘이 폭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 관리들은 폭발이 이스라엘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헤즈볼라도 폭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친이랑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실상 항구를 통제한다면서 질산 암모늄의 책임 관리도 헤즈볼라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폭발 참사에 대해 세계 각국도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또 구호 손길도 내밀고 있다고요. 네, 과거 레바논을 식민지로 뒀던 프랑스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고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레바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참사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이미 급파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레바논 국민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레바논이 이 비극에서 회복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레바논 정부의 지원 의사를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적대 관계를 이어온 이스라엘도 구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모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많은 구호의 손길이 레바논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폭발 원인에 대한 얘기는 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부분들 아까 처음에 짚어주셨는데 미국도 이 폭발 원인에 좀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군 당국은 이 폭발 원인을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 포럼 행사장에서 레바논 참사 원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부분은 사람들은 보도된 그대로 그것이 사고였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 참사가 사고라는 진단을 내놓은 건데요. 에스퍼 장관은 따로 부연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의 발언은 군 당국자들이 공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발 참사를 끔찍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이야기를 나눈 몇몇 군 장성들이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바꿨습니다. 폭발이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서 끔찍한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 지은 것에서 한 발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그 엇박자가 공개적으로 연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죠. 국내에서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태풍 피해가 속출했다고요? 네, 이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4호 태풍 하구핏이 중국 동부를 지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4일 새벽 저장성 해안에 상륙한 하구핏은 그 영향으로 저장성 일부 지역에서 최소 2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장성 등지에서 가옥 500여 채가 붕괴하고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또 전기와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상하이 쿵차오 공항과 푸둥 공항에서는 4일까지 항공편 1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홍수 수재민은 3,817만여 명으로 현재 집계됐습니다. 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56명이고 긴급 대피한 인원은 299만여 명입니다. 또 가옥 2만 7천여 채가 무너지고 농경지 3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은 18조 7천억 원입니다. 오늘도 그 산시성과 해베이성에 최고 180mm를 비롯해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황허 중류에 홍수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저희가 정리할 텐데요. 우선 전 세계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가파르게 현재 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894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70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497만 명을 넘어서 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백신 1회 투여분에 32달러에서 37달러, 그러니까 3만 8천 원에서 4만 4천 원의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가격은 수만 개 정도의 소량 주문에 적용됩니다. 모더나는 대량 구매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제약업체 바이오엔테크는 중국의 제약업체 푸싱 의약과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서 중국에서 첫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후보 물질이 개발됐고 20여 개 이상이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5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4%, 그러니까 28달러 30센트 오른 2,049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온스당 2,000달러 고지를 밟은 지 하루 만에 2,050달러 선까지 육박한 겁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채택하는 등 대대적인 통화 완화에 나선 것이 역대급 금 랠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미국 대선의 모양새도 바꿔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미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하는 전당대회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달 17일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당대회를 당초 계획에서 한 달 늦춰서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을 화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플로리다 잭슨빌로 전당대회 장소를 한 차례 바꾸면서까지 대규모 현장 전당대회 개최를 고수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잭슨빌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할 경우 상징적인 정부 자산인 백악관의 사우스론을 개인의 선거 캠페인 무대로 변제시키는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유럽에서 2차 확산 징후가 짙어지는 가운데 영국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북동부 항구 도시인 에버딘에서 며칠 새 54명의 확진자가 늘어나자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술집과 카페 영업이 중단되고 주민들은 자택에서 8km 밖으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서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고 오키나와현과 기후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이치현이 독자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예, 일본 소식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